기출문제 지금 3회예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1번 문제 보시면 맨 처음 문제를 읽을 때 정확하게 문제의 요점이 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실 때는 항상 함수를 먼저 보고 문제를 읽어주시면은 유추하기가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함수가 투른수하고 H룩업이에요. 그러면 투른수는 소수점 이하를 버려야 돼. 그쵸? H룩업은 행을 기준으로 뭔가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A9부터 A10 여기 조건표가 이렇게 있어요. 이 조건표 자체가 행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H룩업이 나온 거예요. 참조하여 표 1의 점수에 대한 학점을 C3부터 C7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했는데 점수는 소수 이하를 버린 정수만 사용을 하라고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97.3이라고 하는 점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점수에서 뭐를 소수점 얘를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만 이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97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68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0점에 들어가겠네. 그렇죠? 왜냐면 0부터 69가 F고 70부터 79가 C가 되고 80부터 89가 B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H룩업을 먼저 들어가서 H룩업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트른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먼저 H룩업이라는 함수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H룩업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 최종 출력이 되는 거는 학점이 나와야 돼. F가 나오냐, C가 나오냐, B가 나오냐, A가 나오냐 이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H룩업을 먼저 들어가는 거지. 항상 함수의 순서는 최종 나오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함수가 먼저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값은 그냥 얘를 쓰면 안 돼. 얘를 그냥 쓴다고 하더라도 답은 나오지.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수만 사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찾으려고 하는 값을 투른수를 이용을 해서 97만 나오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투른수를 적어주셔야 돼요. TRUNC 맞죠? 그 다음에 가로 열어주시고 함수를 내가 직접 썼을 때는 가로를 직접 열고 닫아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요? 얘죠. 얘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 요 투른수는 지금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거니까 정수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릿수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지. 소수점 이하를 버릴 수 있게끔 요거를 자릿수를 지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밑에 테이블 요건 조건표를 말하는 거죠? 요 조건표는 어디가 돼야 돼요? 여기 0서부터 A까지. 그런데 요 조건표는 움직이면 안 되죠. 내가 채우기 핸들을 해도 이 조건표 자체가 변화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참조를? 절대 참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F4를 눌러서 한 번에 바꿔주시면 됩니다. F4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한 이 조건표에서 나와야 되는 우리는 F학점, C학점 이게 나와야 되니까 몇 행이 나와야 돼요? 2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를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H룩업이나 V룩업 할 때는 이 마지막 작업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0부터 몇 점까지 69점까지 얼마 점수부터 얼마까지이기 때문에 근사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략을 하시면 되는 거야. 0을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생략이에요. 생략. 그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는 97이 됐잖아. 그래서 97은 90 이상이 됐으니까 뭐가 출력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A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 부연본이라는 사람은 A 학점을 받았어. 그리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나타나겠죠. 68은 여기 해당이 되니까 F가 맞고 87은 여기 B에 들어가니까 B가 나오고 65.8은 또 여기죠. 76은 또 여기가 되고 그래서 맞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요 투른수가 언제 써야 되는지 투른수를 언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조건표는 항상 무슨 참조가 돼야 된다? 절대 참조가 돼야 된다라는 거 요런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 문제 또 한번 읽어보면 주어진 함수는 라운드가 나왔고 D에버리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D에버리지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고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는
올림하는 거죠. 올림. 이 올림이라고 하는 거 올림수가 되면 올려주고 올림수가 안 되면 안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표 2에서 지역이 서울인 이게 조건이야. 지역이 서울인 게 조건이 되고 사원들의 총계의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밑에 조건을 보면 평균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릿수를 얼마로? 1로 해야 되겠죠.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니까 한 자리, 첫째 자리까지 나타나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을 적어야 돼. 여러분들 그 말을 보고 하면 막 2를 적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예시를 보시면 되잖아. 1.38이 어떻게 됐어요? 1.4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점이 최종적으로 나온 게 하나잖아. 그러니까 자릿수를 뭘로 적어야 돼요? 1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먼저 뭐부터 들어가야 되냐면 라운드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죠? 라운드.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라운드를 들어가 주세요.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라운드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다운이라는 이런 함수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넘버라는 칸이 있고 넘버 디지트라는 칸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먼저 자릿수를 지정하시는 거야. 이걸 지정을 해 놓으셔야지만 위에 있는 넘버라고 하는 걸 풀고 나서 다시 이 라운드로 넘어오지 않아도 돼요. 자릿수를 먼저 넘 디지트 여기가 자릿수예요. 요 자릿수 지정에다가 먼저 뭐를 적어 놓는 거예요? 자릿수를 지정하시는 거야. 지정을 해 놓고 커서를 또 여기다 이동하고선 함수를 추가해야지. 여기 자릿수가 있는 곳에다 놓고 추가를 하시면 또 안 돼요. 에러 나니까 넘버라고 나와 있는 칸에다가 클릭을 해 주시고 그다음 어디에 가서 요 이름 상자에 들어가셔서 D 에버리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있으면 여기 목록에서 선택하고 없으면 추가하셔야 돼. D 에버리지라는 함수로 추가를 해서 이 함수를 검색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삐뚤삐뚤 나오면 수기식 입력줄에서 한번 눌러주시고 이 데이터베이스 우리 여러분들 요 D 에버리지라고 하는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뭐다? 꼭 기억하셔야지. 사전에 먼저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전체 범위도 조건 범위도 반드시 뭐가 포함이 돼야 된다? 필드명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함수야. 예,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거는 아셨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범위를 어디를 지정하면 돼요? 다 지정하죠. 뭐 우선 다 지정해주고 그 다음 필드라고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평균 서울 지역의 뭐에 대한 평균 점수를 구해야 돼요? 총계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러면 내가 범위 지정한 곳에서 이 총계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1, 2, 3, 4 몇 번이에요? 5번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5번을 적어도 되고 나 5번 적기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총계라고 하는 이 필드명을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번호로 쓰든 필드명이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칸에는 뭐예요? 필드명을 포함한 서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역 서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는 조건 위치를 따로 어디에다 지정하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에 있는 거를 조건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행히 여기 어떻게 나와요? 지역 아래에 뭐가 있어요? 서울이 있어.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범위, 조건 범위를 지정을 하실 때 이 열 레이블하고 이 열 필드명하고 조건하고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는 걸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가 데이터가 안 된다 그러면 문제에서 반드시 어디 셀의 조건을 쓰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조건이 이미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원래는 여기 보면은 152.33333 나오는데 소수점이 몇째 자리까지만 나와요? 한 자리. 근데 반올림이 안 되는 거야. 왜? 33은 올림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답은 152.3이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항상 답을 구할 때는 답이 나와야 되는 셀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3번 문제에 주어진 함수는 지금 보니까 라운드 다운하고 썸이프가 나왔어요. 라운드 다운은 내림, 썸이프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3번에 보시게 되면 표 3에서 대리점이 금성물산인 자료들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판매 금액의 합계는 10단위에서 버림하여 100단위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시를 보면 돼. 1550원이 1500원으로 됐죠. 땡 처리가 지금 2개가 됐기 때문에 얘는 자릿수를 얼마로 써야 돼요? 마이너스 2로 해야지. 항상 이런 라운드 이런 게 나오면
자릿수를 항상 어떻게 얼마로 해야 된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릿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먼저 뭐 들어가서 라운드 다운으로 들어가야지.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로 먼저 들어가 주세요. 아까 이번 문제는 라운드였는데 지금은 라운드 다운이 나왔어요. 그죠? 내림. 올림수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내리는 거야. 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를 자릿수를 먼저 뭐라고 써요? 마이너스 2. 자릿수를 먼저 지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커서를 이 넘버라고 나와 있는 칸에다가 클릭해 놓고 우리 무슨 함수 들어가야 돼요? sum if. 없으면 검색을 좀 해주셔서 sum if. 직접 써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써서 계산을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직접 쓰는 게 부담이 된다 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 푸는 방법대로 추가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sum if 함수에 들어가면 count if, sum if, average if는 첫 번째 칸은 무조건 다 뭐예요? 조건 범위. 두 번째 칸에는 조건을 입력을 하시는 거야. 근데 이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면은 저절로 나오지만 여러분이 직접 쓸 때는 큰 따옴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뭐예요? 계산 범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첫 번째는 금성물산이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건 범위가 조건이 금성물산이니까 조건이 들어가 있는 대리점이 있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조건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요? 금성물산. 오타 없이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금성물산.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금성물산이 아닌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요 금성물산이라고 나와 있는 거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다 기호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지금은 금성물산인 거를 구하는 거지만 금성물산을 제외한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금성물산이 아닌 거잖아. 그죠? 그럴 때는 여기 아니다 기호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여기다가 금성물산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 아니다만 넣는 건 아니고. 그죠? 그리고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어디예요? 판매 금액이야. 여기를 다 범위를 지정해주면 알아서 금성물산에 해당이 되는 판매 금액만 찾아서 합계를 구해주겠죠. 근데 원래 값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앞에 뭐가 있어서 라운드 다운이 있어서 최종 나오는 건 어떻게 돼요? 뒤에 두 개가 땡 처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312,300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게 되면 되겠죠. 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라운드 다운의 자릿수를 잘 지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조금 물어보기 위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sum if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4번 문제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4번 문제 보면은 우선 주어진 함수는 어퍼가 나왔어요. 이 어퍼라고 하는 함수는 소문자를 뭘로? 대문자로. 그리고 months는 월을 추출하게끔 해주는 거죠. 2월 month day. 연도냐, 월이냐, 일이냐. 근데 months가 나왔으니까 월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end 연산자는 뭔가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 연결해주는 그 연산자죠. 그러면 문제를 보면 코드가 있고 생산 일자가 있고 인식표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품 코드를 어떻게 구하라고 하는지는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제품 코드는 코드 뒤에 이 하이픈을 넣어주고 생산 일자 월 뒤에도 뭐를 넣으래요? 하이픈을 넣으라 그랬고 인식표를 연결한 후 대문자로 변환한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코드가 JH 소문자예요. 생산 일자가 입력이 되어 있고 인식표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코드하고 인식표는 다 뭘로 바꾸고 대문자로 바꾸고 그 사이 연결하는 거는 뭘로 연결해요? 하이픈으로.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 거에서는 뭘로? 월만 추출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코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코드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퍼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직접 쓰는 게 낫겠죠. 답을 구하고자 하는 셀에다가 클릭하시고 는 어퍼 먼저 적어주세요. 어퍼 UPP 이하를 적어주시고 가로 열어서 어디를 눌러야 돼요? 코드 함수를 열었으니까 내가 닫아야 되겠죠. 닫아주시고 요렇게 여러분들 요거만 하나 해놓고 나서는 우선 여기 체크 눌러서 한번 확인해 봐요. 제대로 대문자가 나오는지. 눌러보시게 되면 대문자가 나왔단 말이야. 확인되죠?
요거를 하나 하고 나서 꼭 확인을 좀 해주세요. 요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하이픈이 들어가야 돼.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이픈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AND 연산자 이용해서 큰 따옴표 안에 하이픈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요 AND 연산자 이용해서 여러분들 여기 AND 연산자 이용해서 여기 큰 따옴표 안에 요 하이픈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야. 그럼 얘도 어떻게 해? 요까지 하고 나면 다시 체크 눌러봐요. 그럼 AG 백이 나오는 거 보이시잖아. 그쵸?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쭉 또 옆에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월이 나와야 되죠. 생선 일자의 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하이픈하고 내가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먼스라는 함수하고 또 연결이 돼야 되니까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AND 연산자가 또 들어가야지. 이거 AND 연산자 안 넣고 그냥 먼스를 넣어주게 되면 에러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 AND 연산자 집어넣고 먼스 MONTH 생산 일자가 입력되어 있는 연, 월, 일 중에서 우리는 뭐만 필요하다? 월만 필요하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로를 닫아야 돼요. 함수를 열었을 때는 닫아야 됩니다. 그럼 또 체크 눌러보는 거야. 그러면 체크 눌러봤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월이 떠야 돼요. 월 나온 거 보이죠? AG 빼기 11 나왔잖아. 그 다음에 보니까 문제에서 또 하이픈을 또 넣으라 그랬죠? 연결할 때마다 하이픈이 중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뭐 하셔야 돼? AND 연산자 넣어서 또 큰 따옴표 안에 하이픈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야. 요게 2번 들어가야 돼요. AND 연산자 하이픈이 2번 들어가. 왜냐면 코드랑 얘네들 이렇게 연결해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또 뭐 눌러봐요? 체크. 그럼 AG 빼기 11 빼기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또 요 인식표가 또 뭐로 바뀌어야 돼요? 대문자로 바꿔줘야 되니까 또 뭐 들어가야 돼요? AND 연산자. 그래서 어퍼 써주시고 UPPER 그래서 어디를 눌러주면 돼요? 인식표.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체크를 또 한번 눌러보셔서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와 함수를 연결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특정 뭐 부호나 아니면 문자나 이런 걸 연결을 할 때는 다 AND 연산자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빠지면 이건 안 나오는 거야. 그죠? 이 부분을 그래서 문제 풀 때 이런 거는 하나하나씩 풀어보시고 체크하고 하나 풀고 체크해서 제대로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4번을 풀어주시면 돼요. 이제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또 문제를 보니까 if하고 and가 나왔어. if가 나온 거 뭔가 판별을 하려고 하는데 and가 나왔다라는 거는 조건이 하나는 아니라는 거겠지. 조건은 어떻게 돼요? 2개 이상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문제를 보면 오차율이 1% 미만이고 생산량이 5,000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재작업으로 하라 그랬어요. 조건이 2개예요. 오차율이 1% 미만인 거, 생산량이 5,000원 이상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로 가주시고 if에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 조건식은 셀 주소, 부동호, 값의 순으로 적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2개이기 때문에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AND를 적어주시고 AND를 적어주시고 여러분들 커서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커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애들은 얘네들이에요. 그쵸? 여기다 놓고 얘를 선택을 하셔야지 여기 있는 거 밑에 거를 선택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차율이 미만이라 그랬어요. 미만, 작다. 미만이라는 게 이거죠. 미만 이겁니다. 초과는 이거고 이 부동어가 틀리면 답이 완전히 틀려져요. 그죠? 자, 미만 얼마? 1% 적어주시면 되지. 오차율이 얼마요? 1% 미만. 오차율이 1% 미만입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조건 1번이야. 그죠? 그럼 두 번째 조건 하기 위해서는 쉼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해 줘야 되겠지. 두 번째 조건을 쓰기 전에 쉼표를 눌러 주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번엔 뭐예요? 생산량이. 이 생산량이 얼마 이상? 5,000원 이상. 5,000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오차율이 1% 미만이면서 생산량이 5,000원 이상이면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추루루 나왔죠. 얘가 추루루 나왔다라는 거 일로 가라는 거지. 얘가 펄스가 나오면 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추루가 나왔을 때는 뭘로 하라 그랬어요? 합격. 합격. 그렇지 않으면 재작업. 합격, 재작업을 적어주셔야 돼요. 요 AND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기 적어놓은 조건 두 개가 다 만족을 해야지만 합격으로 가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이 펄스라고 나와 있는 칸에 가서 재작업이 출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나머지 채우기 AND. 이렇게 나와요. 그죠?